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 강남권에 앞으로 특히 올해 주목할 만한 분양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뭐 상승이 당장 될지 아니면 나중에 상승이 될지 부동산 전체 상승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지만 정말 여유가 되고 내 캐파가 되면은 하나 정도 보유해 두고 싶은 그런 핵심 지역에 분양이 연이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안녕하세요. 투자가 카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또 온다. 그 기회가. 예전에 아크로 리버파크, 트리마제, 죄다 미분양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 해볼 거예요. 자, 오래되지 않은 몇 년 전입니다. 대략 한번 6, 7년 전, 7, 8년 전인가요? 반포 새 아파트들 다 미분양이었어요. 완판되었다고 해도 반포뿐만이 아니라 강남권의 다른 아파트들, 지방 아파트들 다 마찬가지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끝나고 이전에 상승장 전에 또 하락장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락장에서 분양했던 많은 아파트들이 다 미분양이었어요. 완판되었다고 해도 분양권을 굉장히 낮은 프리미엄으로 매물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시장이 나쁘면은 분양권 전매 제한 다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양권 투자가 굉장히 쉬웠죠. 하지만 그래도 잘 안 샀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군중 심리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위축된단 말이에요. 자, 그때는 청약은 다주택자도 1년만 지나면은 무조건 1순위였어요. 1순위 조건도 계속 바뀝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도 없었고 청약 1순위도 1년만 지나면은 다 1순위였어요. 그런데도 미분양이 있었고 강남권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분양권 거래도 잘 되지 않았어요. 부동산 규제는 있다가 없다가 그럽니다. 규제가 아니라 활성화 정책이 있던 시절도 사실 얼마 전이죠.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 좋으면요, 부동산 규제를 푸는 정도가 아니라 부동산 부양 정책을 합니다. 심지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도 주고 그랬어요. 기사를 보면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살 경우에는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주택수의 카운트도 안 돼요. 그런 정책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환경이었죠. 자, 지금부터 몇 년 전 생각을 해보면 2017년 정도, 그때 예를 들어서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지금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아파트죠. 그리고 반포 서밋,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 이런 아파트들 다 미분양 났었거나 아니면 아주 낮은 프리미엄으로 매입이 가능했습니다. 반포뿐이 아니라 성수동에 예를 들어보면 성수동 트리마제, 한강뷰 아파트 일부 평형 미분양이었고 전체적으로 분양이 됐다고 해도 대부분 다 굉장히 낮은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가능했어요. 이 전으로 나가면은 반포 자이, 반포 레미안, 타워팰리스 다 미분양이었죠. 평형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가장 인기가 많은 전용 84 타입 있잖아요. 아크로 리버파크, 트리마제 84 타입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을 주고도 한 13억대, 14억대면은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거는. 자, 지금 생각하면은 이런 거 무조건 잡았어야 되죠.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쉽게 잡지 않았어요, 이런 물건들을. 저 역시 이 물건을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이 있었죠. 결국 용기를 냈었기에 다행이기는 한데요, 다시 제 생각에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오고 있어요. 다만 그때와 비슷하지만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아직 규제가 꽤 부담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덜 하락된 걸로 느껴지기도 해요. 이전의 하락장하고 비교를 하면요. 자, 그러면 궁금한 거는 과연 규제가 이게 완전히 풀릴 것인가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도 청약 1순위가 다 되도록, 자, 그렇게 되려면은 하락장이 좀 더 지속되고 더 깊어져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될지 개인적으로 참 궁금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잠깐 좋을 수는 있어도 당분간 좋지 않을 수가 있는 이유가요, 지금 부동산 규제가 아직 남아있고 부동산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생기고 좀 상승하려고 하면은 이 규제를 안 풀고 규제를 좀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실망해서 시세가 하락이 되겠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다 없어지고 그냥 누구도 이제 부동산 사서 이거 부동산 왜 사? 이런 말이 나올 때 규제가 다 풀리고 그게 좀 더 지속되면 그때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 강남권에 앞으로 특히 올해 주목할 만한 분양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상승이 당장 될지 아니면 나중에 상승이 될지 부동산 전체 상승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지만 정말 여유가 되고 내 캐파가 되면은 하나 정도 보유해 두고 싶은 그런 핵심 지역에 분양이 연이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남 청담동의 청담리엘,
청담 삼익을 재건축하는 거죠. 그리고 반포에 재개발 신반포 메이플 자이, 위치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잠실에 진주 아파트 재건축하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올림픽공원 바로 앞에 있잖아요. 너무 좋죠. 또 서초에 재개발, 여기도 위치 좋더라고요. DH 방배 대단지입니다. 자, 이 밖에도 몇 개 더 있죠. 기회는 이제 앞으로 꾸준히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좋은 청약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 하락장에서는 강남권이라도 분양시장에서 맥을 못 쳤는데요. 지금도 하락장이라고 하지만 그때 정도의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부동산 인기가 시들어지는 이유는 사실 단순한 거예요. 안 오를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뭐 당장은 안 올라도 또 한참 지나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올라 있겠죠. 그래서 사실 여유가 되고 캐파가 된다 그러면은 좋은 물건은 그냥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무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안 오를 수가 있으니까.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부동산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생각해 볼 점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당분간 꽤 오랜 시간은 과거 부동산 상승장에서처럼 그렇게 막 가격이 막 오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체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부동산은 군중 심리가 강하니까요. 언제 가격이 올라요? 내 주위 사람들이 다 살 때. 언제 가격이 내려요? 내 주위 사람들이 다 팔 때. 지금 주위 사람들이 다 사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본격적인 상승장은 좀 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또 부동산 상승할 때 재밌는 게 남들이 상승장 할 때 막 가서 제일 앞에서 막 이렇게 뭐랄까 설레발 칠 필요 없어요. 부동산은 한 발 늦게 뛰어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할 필요 없어요. 자, 아래 그래프는 도곡 렉슬의 시세표예요. 한참 동안 정체되어 있습니다. 빨리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양한 다음에 가격이 오른 다음에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 가격이 약간 하락하고 뭐 폭락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정체되잖아요. 이거를 이 도곡 렉슬, 근데 도곡 렉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분양했던 대부분의 강남권 대형 아파트들 시세가 이 그래프랑 비슷합니다. 자, 생각해보면은 이 도곡 렉슬을 내가 가지고 싶다 하면은 타이밍을 언제 맞추냐는 거예요. 이 다음에 상승장에서 굉장히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확보해 두고 미리 사용하는 거 괜찮죠. 좋으니까. 하지만 내가 확보를 안 했을 때 막 오를 때 산다 그러면은 좀 사기가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위해서는 굳이 빨리 살 필요는 없지만 내가 뭐 여유가 되고 능력이 되고 버틸 수 있다 그러면은 언제 사든지 간에 괜찮은 거예요. 좋은 물건은. 지금 같은 부동산 하락장 정체기에는 현금 보유량을 늘려서 총알을 준비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오면은 총알을 쏘면 돼요. 당장 자격이 안 돼서 만약에 이번에 청약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게 좀 궁금하긴 한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청약 안 돼도 또 그 프리미엄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프리미엄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제가 뭐 장담은 못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당장 자격이 안 돼서 청약을 못 한다고 해도 뭐 크게 슬퍼할 이유 없어요. 총알을 준비하면서 대기하면은 분명 좋은 기회가 또 올 것 같아요. 총알을 준비하면서 대기하고 이 시장 상황을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분명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